이제. 저리 비켜요. 이렇게 나왔는데 야간 데이트나 하자고. 그 사람 나한테 와야지. 그러나 제가 이거 빠르노. 그래, 아까 좀 가르쳐 달라 했는데 안 가르쳐 주네.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초순에 저 친구로부터 새해 인사가 담긴 연하장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일찍 나를 챙겨주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근데 이 연하장이 이제 요즘 받는 건 좋은데 그냥 이름만 딱 그냥 세작 딱 해서 보내는 것. 네. 그것도 좀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는데 과연 좋을까? 정석이 담겼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황 교수님도 그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연하장 보내오는 제자가 아무래도 좀 더 보기 좋죠? 저는 한 100통 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답장을 못했어요. 내일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네, 시간을 내서 답장도 해야 되겠고요. 또 아직 그 연하장을 띄우지 못한 분들께도 지금부터 연하장 띄울 준비를 하시면은 올 그렇죠. 연말까지는 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늦은 사람은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음력술로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음력에도요. 예. 네, 사랑방 중계 늘 함께하는 사랑방 가족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랑방 중계 방송 시간인데 상당히 무척 추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사랑방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먼저 그 최영숙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죠. 저는 여전히 바쁘고 이런데 이걸 마무리라기보다도 이걸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운동해가지고 몸도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 가족들하고 다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축복을 많이 받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정리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얘기들이 올 한 해를 넘기지 말고 모두 할 만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이웃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자신은 어떤 얘기를 또 이웃에게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가 기울면 마음부터 바빠집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9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할 텐데. 술 한잔 나누는 것도 좋고 선물 하나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글쎄요, 마음속 얘기를 꺼내는 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해야 할 얘기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꿀꺽 삼키지도 말고 오늘 툭 털어놓읍시다. 아휴, 음식만 식는구나. 아휴, 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 아휴, 참. 가계부나 정리해봐야 되겠다. 응? 이번 달에 또... 이가 또 12시 땡? 어? 아유, 나가요!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요! 동네 책상! 기다리면 너나 빨리 나가요! 아유, 1년 내내 1년 내내 술! 부부간의 서운함 오늘자로 싹 풀어버리시죠. 등산 간다고 해놓고 아가씨들하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몇 번이나 만난 사이냐고 물었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소리가 그게 아니고 사실 직원 같은 회사 직원 아가씨인데 화내지 말라고. 그런데도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해서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놓여서 제가 뒤돌아볼 때야 정말 조금 너무 미안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 등산 갔을 때 그 우리 회사의 아가씨라 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데서 그 등산 가서 우연히 만났거든. 그 만났는데 그 등산 가서 헤어지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 그 만나서 12시쯤 돼서 한번 돌아온 기억이 있지. 그 참 미안해. 올해를 보내면서 그 내가 고백할 것은 그것뿐이야. 도로는 좁고 자동차는 많고 교통경찰과 운전기사는 올해도 끝없는 숨바꼭질을 벌였는데 열악한 교통 여건 속에서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위반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저희들의 임무는 단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과잉 단속을 하는 적도 있겠죠.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에게는 이 시간에 통해 사과를 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뀔 찰나에 위반을 해서 단속을 당하고 교통경찰관하고 말다툼을 하고 결국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내내 기분이 나빴지만 집에 가 생각해보니 내가 잠깐만 더 신중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하고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많죠. 미스터 씨. 예. 결제서류 좀 갖고 와.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분이 못해? 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무식에서 종무식을 할 때까지 직장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상사는 상사대로 아이고 끓는다 끓어, 부하는 부하대로 아이고 쌓인다 쌓여. 그러나 얼마 전 제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장기간 결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 및 선배들의 권유로 인하여 마지못해 회사에 나왔을 때 제가 마치 한 것처럼 제가 해야 할 업무들이 상사분들에 의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가 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각했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저희 짧은 생각이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책의 잘못을 널뛰는 증권시장, 유달리 진폭이 컸던 증권시장에선 투자자들의 고함 소리가 높았는데 지난 한 해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투자자들 모두에게 고통과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재산 증식의 성과보다는 투자 손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결과를 증권회사 탓으로 돌리거나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없겠죠. 저의 경우에도 수익이 좋았을 때는 차 한 잔 제대로 대접을 못하면서도 손실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항의도 했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체루탄을 쏘는 풍경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아들 형제 아닙니까? 젊은 혈기로 시에 나선 우리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감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혹시 아직도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두 풀어버려요. 저희들도 휴가를 나갔을 땐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 서로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학생은 학생, 정경은 정경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 서로 사이좋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좀 나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흐뭇합니다. 화해의 약수를 나눈다는 건 진정한 용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용기 있게 화해합시다. 년 하늘을 살아오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또 언성 높이고 또 부딪혔던 일들 모두들 한 가지씩은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얘기, 서운했던 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주면서 그러한 것이 반드시 나만의 잘못이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에도 허물과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가 이러한 얘기들은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풀어보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닌가. 가족 중에서도 꼭 이해가 가기 전에 하고픈 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이게 그 응어리가 지쳐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지난 여름 그 대홍수 때 풍납동에서 그 보훈 매장을 하는 아주머니인데 물건을 많이 사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바빴는데. 수해를 당했는데 물건을 어떻게 변상을 해주겠느냐 말씀을 잘못하셨어 저한테요. 수해 당한 걸 왜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에 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직원하고 의논을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해 의료금도 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야박한 얘기를 했구나 하고 저는 직원한테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다음에 전화가 오면은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자 하는 제 생각만 하고 직원한테 얘기를 한 줄 아는데 저희 직원이 전화 받아가지고는 그건 절대 이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못 해주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게 지갑 몇 개, 벨트 몇 개인데 그리고 이렇게 연락 장소도 없고 이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 나오시게 되면은 섭섭한 마음 풀으시고 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너무 내가 어려웠을 때 야박한 짓을 했다 이렇게 원망을 하셨으면은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저기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분이죠. 파는 분인데 다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무슨 신조연 할머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섭섭했던 것보다도요 항상 이제 막내 아들 결혼시킬 게 걱정이 돼서 항상 걱정을 했는데 저 형과 누나들 매부들이 협조해가지고 결혼식을 아주 무난히 그냥 멋지게 그냥 해서 아파트까지 사서 내보내서 아주 흐뭇하고요. 또 둘째는 제가 이렇게 사랑방 중계에 나오게 돼가지고 뭐 부산 대전에서까지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요 아주 저희가 무슨 아주 스타나 된 것 같은 게요 아주 기분이 아주 홀가분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해 마무리를 하고요. 또 큰 사위한테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큰 사위가 이 90년도에는 병원에 3번이나 갔었어요. 그런 걸 저한테는 이제 제가 혈압이 높으니까요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속였어요 딸이. 그래서 몰랐는데 손주들한테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참 그냥 많이 추척해서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러니까 이 91년도에는 아무쪼록 몸 건강에 주의해가지고 좀 건강을 유지해가지고서는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이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다는 그런 바람은 모든 뭐 우리 그 사랑방 중에 시청자들에게도 저희가 드릴 그런 희망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 건강하게 살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서운했던 감정을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해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해오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각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너무 각박해요. 옛날보다 우리가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처음한 그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 때도 막 팔뚝을 걷고 싸움을 한다든지 평소에 그 싸움할 기회가 없는가 이렇게 막 찾고 다니는 그런 그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너그럽고 용서해주고 이런 옛날 그 미덕을 다시 찾아야 되겠어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이 아는 사람부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그게 풀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좀 식사라도 함께 하자 하는 모임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있죠. 이러한 모임을 앞두고 있는 어느 부부의 모습을 오늘 사랑방 극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극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 싸움하던 사람들 모두가 이 한 해를 아쉬워하지만 시간이란 원래 덧없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의 속성이외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쳤으며, 얼마나 열심히 눈물 짓는 이웃을 도왔으며, 얼마나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했던가. 혹시 다사다난이란 한마디로 변명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게 살지 않았는지 이 밤 고요히 회상합시다. 벌떡 일어나 현관문 열고 나가면은 남편이 이제 따라서 이제 여보 이제 따라가네. 그러니까 일어서서 탁 켜서 나가야 되는데 하더라도 집안에서 싸우자 내 신고하는데 나가지는 말자. 그거 나갈까 봐 겁나. 연습으로 나중에 실제로 연습 만나라 보면 이거 만날 쫓아다녀야 되겠는데. 그래 알았어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아니 여보. 아유 연말이라고 선물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돈 내라는 고지서뿐이구나. 아유 이것도 동창회잖아. 어머 올해는 부부 동반이네. 아유 어떡하지 내일인데. 병선 엄마 그거 있잖아 투피스 이쁜 거. 그거 하고 기왕이면 오바까지도 빌려주라. 나 이쁘게 보여서 가야지. 안 그래도 매일 뚱뚱해다고 데리고도 다니지 않잖아. 한번 나가는데 이쁘게 좀 하고 나가야지. 여보. 왜? 뭐 얘기했으면은 얘기를 해. 눈만 껌먹거리고 그래? 이거 혹시 까먹은 거 아니야? 아까 방 안에 놔둔 엽서를 분명히 봤을 텐데. 당신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는데. 아니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 어쭈 이젠 시치미까지 때네. 그쯤 얘기를 해줬으면 알아들어야지. 당신 요즘 망연회다 동창회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부 동반이던데 우리는 그런 건수 없어? 부부 동반 그런 건 다 있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 서민들한테는 다 뭐 그런 얘기고. 가만히 있어봐. 이가 혹시 내일 날 빼돌리고 혼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저 당신 내일 저녁에 일찍 들어오세요. 내일 저녁은 왜? 내일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놓고 기다리려고. 내일 좀 늦을 것 같은데. 뭐 친구가 친목회들이 있는데. 틀림없군 틀림없어. 날 떼어놓고 혼자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그렇다면 어디 한번 당해보시지. 뭐 그래요. 친구 누구 만나세요? 나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에헤이
당신 오늘 왜 그래? 남편 친구 만나는데. 마누라 잘못 먹었나? 뭐가 어째요? 내일 당신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데리고 나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둘러대지 마시고.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집에 온 엽서 다 봤어요. 어떻게 하나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아니야, 그건 다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야. 형식이고 무식이고 당신 그런데 데리고 가면은 어디가 덧나요? 나 집에서 부엌대기 노릇이나 한다고 데리고 가면 창피하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하고 가봐야 거기 술만 먹게 되고 동창회 가봐야 몸만 피곤하고 나중에 어붓하게 하자고. 나중에 언제요? 토끼기에 뿔 날 때요? 그게 아니라니까. 난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건데. 2번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제 아예 집에 가다 놓으시려고? 알았어요. 이제는 뚱뚱해지고 살쪘다고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죠? 알았어요. 간도요. 혼자서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오세요. 아니, 여보! 여보! 이러다 감기 걸려. 저리 비켜요. 나 남인가 비키게? 이렇게 나온 김에 야간 데이트나 하자고. 나처럼 볼 잘 찌고 볼품 넘는 여자랑 창피하게 무슨 데이트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말어. 우리 마누라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데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야 되겠구먼. 우리 마누라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여보! 사랑해! 네, 이번 주 사랑방 극장은 조성찬, 송옥순 씨 부부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랑방 극장 연기를 보기 전에 황필호 교수님의 시를 봤습니다. 신년의 기도요.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예. 언제 쓰신 시죠? 어제 그저께 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제구만요. 네.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네. 좀 밖에 눈도 오고 좀 쓸쓸하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썼습니다. 네. 아주 참 시 잘 봤습니다. 연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기 아주 잘하는데요. 특별히 네. 여자분은 아주 이렇게 잘하셔요. 남자분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칠맛이 있잖아요. 네. 잘하셔요. 네. 남자분이 아주 능청맞게 예. 잘하죠. 예. 근데 이렇게 부부들이 송년 모임에 부부 동반이라고 하더라도 남편들이 이렇게 부인을, 그러니까 아내를 같이 데리고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게? 그걸 보통 그러죠. 이제 뷔페에 가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간다고. 네. 이게 나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글쎄요. 아내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아, 황 교수님도 좀 그러신 편이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우선 이제 운전을 전혀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술도 좀 못 먹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바로 그게 또 싫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술을 조금 먹게 하는 게 좋은데 네. 당신은 그게 또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를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네. 망년에 다닐 나이가 됐으니까 자유지가 다닐지. 저는 아직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방 가족들 중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직접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김광수 씨 같은 경우 그런 모임이 많죠? 네, 모임이 많은데 그게 연령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30대까지 40대 초반까지는 남자들끼리 만나야 2차, 네. 3차도 다니고 저가 되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부부 동반이 잦아지고 또 어떤 면에서 편해요. 네. 술이 아무리 취해도 집에 갈 걱정 안 하고 옆에서 자가 운전자가 있으니까 또 털릴 일도 없고. 그렇다면 그럼 부부 동반 모임은 꼭 이렇게 아내와 금년에도 뭐 한두 번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한 2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번만이 혼자 가야 되는 데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티값이 안 나간다.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이죠. 아, 문제가 있죠. 김영수 씨 어때? 남자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주의자예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망년 모임이 있고 그럴 때 꼭 같이 갔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네, 두 분의 경우에는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런 모양이야. 이혜경 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모범적입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요. 네. 뭐 부부 동반해서 모임 있을 때는 항상 같이 가고요. 네. 또 애들 아빠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도 이제 막년에 가끔 하거든요. 요즘 이제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죠. 저도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 다 동반하고 모여갖고 가족 게임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송년회 그 모임을 참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그 다음 2차, 3차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은 좀 모이면은 조용한 시간에 공부들을 해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게임하고 그러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단 남편들은 좀 떨쳐내버리고 나가고 싶지만은 그런 모임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사랑방 중에 가족들은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정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래요. 지금 드라마에도 그렇고 이혜경 씨도 2차, 3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여자들 동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3차 가는 거 바지 깔래 붙잡고 늘어지니까 못 가거든. 그러니까는 가자고 저쪽에선 그리는데 또 안 가면 남자가 이거 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데려가기가 좀 남자들이 끄려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핑계로 해서 몰래 가셨습니까? 이제 몰래를 못 가죠. 이제 뭐 공식적인 모임이니까 가긴 가는데 근데 몰래 가는 경우는 뭐 남자들끼리 한다고 그냥 저녁이나 먹고 오겠노라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2차, 3차 늦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막년회 같은 때는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게 이제 막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돼 있는데 평시에 그냥 몰래 많이 가셨을 텐데 막년회까지 뭘 좀 부인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바지가랑이 잡힌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세요. 막년회는 당연히 부부 동반해 가는 걸로 딱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지 뭐 평시에 이제 그런 일 다 하셨잖아요. 그 이제 막년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매번 데려가기도 또 데려간다기보다는 또 가정일 있으니까 바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네. 노석지 양 어땠어요? 저희 집 아빠께서도 어머니를 잘 안 데리고 나실 편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딱 들어봤더니 아빠가 되게 좀 쑥스러워하세요. 우리 부인이다 이렇게 와이프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좀 쑥스러워하시고 하는데 또 엄마는 갔다 오셔갖고 잘 재밌게 지내고 오셨으면서도 딱 말씀하시는 게 딴 남편들은 부인 다 위하고 그러는데 아빠는 항상 자기를 혼자 냅둔다 그래서 화난다 막 이러고 들어와갖고 또 서로 막 얘기하시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되게 서툴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부부 동반 같은 게 좀 껄끄럽지 않은가. 그런 경우는 그 부부 동반을 자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무난한데 뭐처럼 하려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아빠,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점차로 그런 게 되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같이 나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막 밀어내고 갔다 오시라고. 여자들도 그 남편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걸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자리 한번 가면은 뭐 세상에 난 보람 있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 어머님들하고 한번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그 외식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은 집에 있으니까 뭐처럼 한번 나가는 것이 하는 큰 그 바람 쐬는 게 되거든요. 송년 모임이 많은데 이런 부부 동반 모임도 요즘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바람직한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한국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 술 먹는 사람이 꼭 끝장을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동도 걸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너무 뭐 노는 건 놀지 않는 사람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흥청망청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송년을 보내는 마음, 그러니까 연말을 이제 보내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도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 많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잊어야 할 것을 꼭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령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원한 이런 것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떤 원칙에 대한 우리 반대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원한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들이 좀 풀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방중계 오늘은 1990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 10답으로 넘어갈 순서인데요. 항상 그 신문 10답의 연사 자리는 피고인석으로 알려져 있죠. 30초 동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쩔쩔매는 연사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 1990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출연자들이 신문 10답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빠르노.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방송국에 처음 왔거든요. 사랑방 중계라고 그래서 사랑방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요. 이렇게 큰 사랑방은 처음 봤습니다. 기가 죽어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안심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요. 재판 진행할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까? 예, 재판장으로서는 30초 내에 대답하는 그런 재판은 없었거든요. 자, 시청자 질문들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뭐 전혀 질문은 예상을 못하고 계시죠? 어떤 것인가도 모르시고요. 그래, 아까 좀 가르쳐달라 했는데 안 가르쳐주네. 주어진 시간에 제 할 얘기는 많고 그걸 정리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질문 내용을 미리 점쳐보셨던 것처럼 아주 대답이 수월하게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 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한국에 오면은 아야 참 벌써 끝났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대답 시간이 30초라는 짧은 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곤란한 질문일 경우에는 피해가지 못해가지고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출연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방중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거. 정말 저는 왜 없어요? 네. 오늘 사랑방중계 그 90년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니 저 10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는 들어갔겠죠 뭐. 10사람 안에 들어갔다고요? 네. 인상 깊은 대답을 했던 분,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모면했던 분. 그렇죠. 끝에는 있겠죠. 끝에는. 10분을 그 모셨으니까 10분을 그 다시 만나보는 순서를 마련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문 10답 10가지 고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나서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TV 매체에 출연하는 것은 자칫하면 인기 전술이라는 얘기를 듣기 십상인데요. 금호 선생님께서는 왜 사랑방 중계에 나오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혹시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신지? 그렇습니다. 예,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았고 사실 요새 좀 지루해 있습니다. 진찰치를 떠나서 지필관계로 좀 지루해서 평소 안 해보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런 호기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서는 모 잡지사에서 모델로도 찍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시죠. 역시 솔직한 게 최고. 올해 신문 10답에서 가장 솔직한 대답으로 뽑아봤습니다. 역시 신문 10답에 재미는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말 하세요. 어떤 사람이 PR이 뭐냐고, 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아마 자기 그 알릴 것을 잘 알리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시간은 10분 활용한 분이죠. 제야 한의 약자였죠. 네,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씨는 지난해 경희대 농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학과인 것 같아요. 자신이 농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농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학교 다니면서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청소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일반적인 농사하는 방법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농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나 그런 쪽에 학문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그건 직접 농부 아저씨들이 더 잘할 것이고요. 우리는 생물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네, 어려울 땐 얼렁뚱땅. 사실은 또 그렇죠. 예,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지식이다. 공자의 말인데 솔직하니까 차라리 좋네요.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셋째 곡에 넘어가 봅니다. 이혜정 씨는 86년도 미스코리아로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 결혼도 결국 미스코리아가 커다란 인연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혜정 씨가 미스코리아이기 때문에 엘튼 18씨께서 본인을 배우자로서 선택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혜정 씨가 미스코리아가 아니셨더라도 지금의 약혼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미스코리아가 되지 않았어도 천생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태몽꿈도 중국에 관한 그런 태몽꿈을 꾸셨고 또 우양 씨와 저와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네, 인연인 것 같아요. 태몽보다 해몽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은 때로는 태몽이 이유로까지 이렇게 불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창하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저렇게 됐는데 아마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다음에 고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태국 방콕시에 잠농이라는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 경우는 자기 월급도 전혀 안 받고 그리고 집도 없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도 그분을 보면은 부인이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그 정도로 청백리세요. 근데 그분을 알고 계시다면은 그분 혹시 모범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청백리처럼 실제 생활에서도 청백리신지 제 짐작이 맞는지 좀 들려주시죠. 글쎄요, 태국의 그 시장 경우는 보면 저도 필름을 봤지만 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에 시장이기 이전에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존경받고 신뢰받아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청백리답게 소신으로 우리 생활과 연관해서 공무원들도 가끔 이 자리에 모셨었습니다. 근데 성남의 오성수 시장은 이 사랑방 중계를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방송과 관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기관 표창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고 저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살고 일부의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문 10잡 이번엔 5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느라고 숨차시죠. 잠시 이제 숨을 돌리시고요.
현재 이제 신부님께서는 가요 프로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요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가요가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30초 동안에 한번 불러봐 주세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가족들이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진행상 없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요 중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한데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네,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김수희 노래를 저는 사랑의 기로에 서서 한참 기로에 서 있으면 30초는 갈 겁니다. 넘는 법도 가지가지. 어떤 분에게는 할 말이 많아서 30초가 짧게 느껴졌지만은 이분에게는 길고 긴 시간이 바로 30초였습니다. 특히 DJ 신부님은 아주 말체관이 참 요령이 좋으셔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잘하셨고, 그리고 김수희 노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나도 할 수 있는 노래인데. 네, 이번에는 6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난해 50.7%에서 올해는 78.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에 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국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친구하고 얘기했습니다만 48년에 우리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42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 다 바뀌었는데 이 국회 양태라 할까, 국회 그것만은 행태는 안 바뀌고 있다. 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하는 2년 동안 조금이라도 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애쓰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만. 현실은 어떻든 원칙은 압니다. 사랑방중계 신문십답에 정치인들이 가끔 출연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시청자들의 눈이 가장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의장님이 저 발언을 하신 다음에 국회도 또 그랬거든요. 그렇게 또 한 해를 넘기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세비를 또 왕창 올려서 받겠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나도. 기로에 서 있는 것을. 7번째 고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판소리 공연에 들어가시 직전 단가에 있어서는 그 객석 분위기에 따라서 그 즉시 작곡을 하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사랑방에 오셔가지고 오늘 이 사랑방 분위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대로 즉석 한 말씀 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랑방이라 허기에 좋은 보류가 깔린 줄 알았더니 책상을 놓고 글상에 걸터 앉아서 모두 양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니 단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명창은 과연 명창. 노래를 부탁하는 질문에는 모두 신문십답에 출연하신 분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잠시 암만 기다려도 지금 소식이 없어가지고. 나도 사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네? 더 기다려봐야 돼? 기다려 보십시오. 그 인상 있는 그렇죠. 대답을 했던가 그러면 분명히 나올 수. 몇 분 더 남으셨죠?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한국인으로 자처하시고 특히 자신을 안동 토박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향 자랑을 즐겨하는데 신부님께서도 안동 토박이로서 안동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안동 자랑을 하겠습니다. 안동 문화를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도산서원입니다. 네. 이되기입니다. 안동 사람입니다. 하나. 또 하나는 하회. 예. 하회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회 탈. 재치도 이쯤이면 연사들이 그때그때 질문에 답하는 그런 답변에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네, 두봉주 교님은 그 재치도 좋았습니다만은 저는 네. 그 떠날 때는 아를 확실히 아시는 분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주머니 속에도 답변거리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9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님이라 하면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참선하시는 모습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복 스님께서는 세속 사람들 속에서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더 바쁘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스님에게는 조용한 수행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수행을 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으실까요? 네, 자장율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산사에 육신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산사에 있지만은 마음의 번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수행이 아니죠. 도시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사람이 행과 실천이 그대로 수행과 직결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네. 빈틈없는 설법으로 어려운 질문이라도 자신감 있게 자기의 소신을 그렇게 펼친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신만 확실하다면 이렇게 대답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또 하필 또 저를 이렇게 또 맨 끝에다 놓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중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뭐 이제 뭐 스타로 맨 나중에 나오는 거. 그렇죠. 뭐 저도 이해합니다. 맨 끝에다 놓으셔가지고 보시죠. 또 10번째. 네. 10번째 곡에 심영래 씨의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만 제가 오리 선생님을 또 달리 존경하는 이유는 기독교 장로이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데 이런 풍조에 대해 평소에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내가 진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가 아니라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 걸레 스님이 나왔을 적에 내가 요청했어요. 나를 기독교의 오리 스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을 불교계의 걸레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박수로 태어납니다. 나는 그 종교에 대한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이럴 때도 박수를. 신문식답의 대답 중에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대답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역시 많이 있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신문식답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을 하고 네. 평상시에 하던 짓을 하면은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따라가지 못했을 때 불교에서는 그 평상심이 바로 불심이다 그랬는데 그런 분은 말을 잘하시고 네. 아마 그 평상시가 좀 다른 분인데 좀 잘하려고 하는 분은 말이 어렵게 되고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글쎄요, 나도 죽기 전에 또 식답 나오면 또 당할 텐데. 글쎄 돌아가시기 전이고 사시기 전이고. 아니 좀. 예, 아니 저는 10번째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나오셨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오래됐나 순간적으로 착각했네.
아 저는 왜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올해 그 신문십답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 대답을 하신 분들 몇 가지 아니 기억은 안 저 나왔을 때 그동안 그때 얼마나 제가 정말 혼났는데 저는 인상이 무지하게 뺏기는데요 그때 무척 혼이 나셨죠? 아 말도 마세요. 그냥 그때 그거 난 다음에 막 그냥 편지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강물에 투신한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 무슨 그때 어땠었는데 누가 그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또 괜히 정말 말씀해 놓으시고. 제가 그렇게 그 뭐 어려운 말을 한 거지 않은데. 가장 힘들었던 대답이 어떤 것이셨었어요? 아 뭐 힘들었던 대답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대답이냐면 물론 이제 잘 안 가르쳐주고 예전에 사실 이게 이 방송은 미리 이제 대본대로 이제 짜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건 생방에다가 거기다 이제 가르쳐주지 않고 또 게다가 또 제가 말이나 잘합니까? 가끔 좀 많이 더듬고 이러는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막 가방에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때 당황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뭐 보통 강심장 갖고 안 되겠어요. 역시 떠는 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참 여리구나 이런 느꼈는데 사실은 심영래 씨가 말을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런데 심영래 씨 같은 분이 좀 떠온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아, 순수하다고.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은 뭔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죠. 그때 심영래 씨가요. 저희가 화장실에 가는데 뒤에 졸졸 쫓아오시면서 좀 가르쳐달라고 막 생각 안 그때 저 아주머니였었어요. 그때 질문하셨던 아주머니가 저 아주머니. 그때 뭐라고 질문했냐면 눈을 그냥 이쁘게도 안 떴어요. 심영래 씨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저질해요? 그걸 뭐 애들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제가. 근데 사실 그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실 코미디는 코미디로 봐줘야지 돼요. 이 코미디를 갖다 거기서 뭐 교육적인 걸 찾고 뭐 이러기는 힘들고 사실 그리고 제3TV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많이 하는데 코미디 같은 건 코미디를 봐줘야지. 사실 뭐 드라마에서도 뭐 드라마를 봐줘야죠. 우리가 고구마를 먹잖아요. 고구마에서 사실 이 바나나 맛을 바라면 안 돼요. 그냥 고구마는 고구마 맛을 그냥 발휘하고 그냥 무 맛은 무 맛대로 발휘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교육적인데 사실 이 코미디 같은 경우는 보고 골치 아플 때 그냥 웃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뭐 근데 사실 요즘 저도 그래요. 이 코미디를 보면 저도 많이 보면 재미가 없어요. 요새 국회에서 더 많이 웃기니까 우리가 사실 웃길 게 없더라고요. 심영래 씨가 오늘 벼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질문도 안 드렸는데 계속해서 자기 말씀 준비한 걸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초도 안 올리는데요, 뭐. 근데 그 사실은 그 코미디가 없는 인생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비극은 상당히 즐기고 하는데 웃음에 약합니다. 코미디를 보고서 좀 확 웃고 그러는 그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왕이면 고구마지만은 고구마가 바나나가 될 수는 없지만 맛있는 고구마를 먹자. 이것이 우리 이제 욕심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 형편은 빤해요.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뭐 누구나 사실 실정 알고 있고 근데 외국을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국에서는 뭐 그렇게 뭐 바버프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해 코미디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니쇼 같은 그 사람 같은 스타일로 이제 몸으로다가 웃기는 뭐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제 걸 보고 따라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에 칙칙 이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꽂혀하는 건. 근데 애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부닥잡고 칙칙 하면 싸움이 안 돼요. 아이들이 뉴스 같은 거 보고 참 명패나 집어던지고 이런 걸 따라하는 것보다 낫죠. 어쨌든 10초 넘었는데. 10초 넘어서 마음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초세고 계세요. 밤늦게 힘들게 나오셔가지고. 심영래 씨가 신문십답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사랑방 중계 신문십답에 출연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고 있죠. 오늘 나오셨는데 기념품 사랑방 가족에 기념품 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받으셔야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주시면 받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요, 사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밝고 건전한 웃음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엔 사랑방 중계 마지막 순서로 우표 한 장 순서입니다. 우표 한 장 순서 여러분들의 아주 정감 어린 그리고 훈훈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연들을 보내오셨는데요. 그러한 사연을 보내오신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하고 또 그 뒷얘기도 알아보는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표 한 장 순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들 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 유달리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유달리 많이 갖지도 않은 그저 보통 사람. 우표 한 장이 인연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웃의 아픔을 내 가슴의 상처로 생각하고 이웃에게 눈길 한 번 더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 생활 자체가 우리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도 했죠. 정답고 따뜻하고 밝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만나기까지에는 그들을 눈여겨보고 전해준 또 다른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순교 씨랍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편안한 인상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숙사를 지키는 수위, 그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듯이 정순교 씨도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답니다. 조흥은행 행당동 지점. 한혜숙 씨는 요즘도 은행 창구에 앉아있고 왕소금 정순교 씨는 변함없이 은행 문이 닳도록 드나듭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꿈을 저축해가는 정순교 씨를 바로 한혜숙 씨가 소개해줬었죠. 그렇게 이제 저축을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예금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신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고향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돕고 싶은 그런 목표를 해가지고 안 쓰시고 열심히 저축을 하시는 걸 알게 돼가지고 참 존경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원규 씨와 김수만 씨. 생태 사진만을 찍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만난 이들은 요즘도 서로가 스승도 되고 친구도 되죠. 누에나방과에 대해서 과에 속하는 이 가죽나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원규 씨는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더 실감할 수 있나 봅니다.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눈으로 보는 거죠. 흙 속에 사는 그가 보여주는 사진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중한 기쁨을 선사하는 건 그가 농부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자신이 뿌리내려 살아가는 땅을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은 그를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온 고향의 자연은 그를 생태 사진작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 텔레비 출연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을 갖는 이 사랑방 중계에 나옴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비단 이원규 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특히 저희 생태 사진을 찍는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또한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로 생활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러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또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올 것이고 또한 우리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기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랑방 중계 앞으로 이런 자연을 낳아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이들에겐 함께 어울려주는 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사랑만큼 값진 양식이 없는 거죠. 50명이 넘는 고아와 장애자가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소쩍새 마을.
그리고 그들의 아빠인 인력 스님 이야기. 그건 줄곧 자원봉사자로서 지켜봤던 백인화 씨가 전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 아직도 왜 인정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곳곳에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따뜻한 손길 보내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옷까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정말 입지 못할 옷들, 그냥 잠옷 같은 거 하다못해 그런 것 좀 이렇게 뚫어진 거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거라도 거기 계신 분들은 고마워해요. 받을 때는. 그러면 조금 가슴 아프죠. 걔네들이 거지도 아닌데. 그래도 거긴 소쩍자 마을이라 그러지만 마을이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표현하고 하시는 건 정말 한 장의 우표로 띄워보낸 이야기는 우리들 가슴에 큰 메아리로 울렸습니다. 그 메아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 우리가 꾸려가야 할 사회가 어때야 하는지 그 초상화를 그려줬죠. 편지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꿈꾸는 세상, 편지를 띄운 사람이 희망하는 세상의 얼굴이 우리들 모두에게 선명하게 떠오른 겁니다. 단 한 장의 우표로. 편지를 띄운 마음은 그래서 그 편지 속 이야기의 주인공만큼이나 소중한 거죠. 지금도 어디선가 이웃을 부축하면서 살아갈 이름 모를 또 다른 이웃. 사랑의 홀씨가 되는 그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인다면 우리들 세상은